1970년대 세계적 패션 잡지 엘르의 표지로도 등장했던 겐조의 작품. 봉제나 재단을 최소화한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 파리 패션계는 자연 친화적이면서 자유로운 감각을 지닌 일본 디자이너의 작품에 박수를 보냅니다. 기모노의 디자인을 바탕에 두면서도 몸과 옷 사이의 공간을 최대치로 확장시킨 편안한 디자인입니다. 옷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시대의 욕구를 충족시켜낸 것입니다. 기모노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었을 변화였습니다. で、彼らが成功した大きな理由というのは、もちろん自国の文化というふうなものを持っていながら、やっぱりヨーロッパのそういうふうなデザイン力にも負けないようなそういう力を持っていたし、だから両方の、文化というものをよく知って、でそしてその上で融合させるようなものにできると、成功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ね。지난 93년 한국 디자이너로는 최초로 한복을 들고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참가했던 디자이너 이영희 씨. 그가 한복을 들고 파리로 간 90년대 초반만 해도 국내에서 한복은 명절에나 꺼내 입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옷으로 치부되던 시절. 하지만 프레타포르테에 참석했던 경험은 한복을 시대에 맞게 바꿔내야겠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줬습니다. 그의 한복을 일컬어 프랑스 르몽드지는 바람의 옷이라는 매혹적 찬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너무 한복이 아름다우니까 제가 작품을 하면서 계속 그때 한복을 내가 변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색깔의 변화, 또 그 문양, 또 약간 모던한 쪽으로 한복 선은 살리면서 모던하게 좀 만들어 본 것도 이 치마를 잘라서 또 옆을 잘라서 다른 옷감을 넣고 이런 작업을 했으니까 한복도 조금 변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시키니까 더 예쁘구나. 변화시키니까 더 예쁘다. 이런 생각만 가졌지요. 막연하게. 바람의 옷 한복이라는 프랑스 언론의 찬사는 한복의 풍성한 실루엣과 인체의 곡선을 감싸며 하늘거리는 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하죠. 사실 이렇게 변화된 한복들은 조선 후기의 한복에 고정돼 버린 우리 눈엔 양장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과감하게 저고리를 벗어버린 한복들, 풍성한 치마폭을 줄이고 몸의 라인을 살린 한복들. 2000년 한복의 역사에서 가장 파격적인 변화일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해수지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양장에 가깝다 하지만 그네들은 볼 때는 한복 그래요. 한복이 너무 아름답다고 계속 그래요. 내가 모던하게 만드는 옷을 보고 다 한복이라 그래요. 여기 사람들은 저건 양장이다 이러는데 한복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틀리대요. 자기들 입은 양장하고. 세계 대부분이 서양 옷의 문화권으로 편입된 지금 오랜 역사를 지닌 민족 옷의 부활은 옷의 다양화뿐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는 뉴욕에 한복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교포 2세들, 학생들, 특히 디자인 전공자들이 이곳에 자주 들른다고 합니다. 소재에서 실루엣까지 독특한 미감을 지닌 우리 옷 한복에서 세계의 디자인 전공자들은 무엇을 발견할까요? This is unique, this museum.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in New York City. So I like to introduce my students to it, and also because the hanbok is so beautiful. Hanbok is
it will be a great inspiration for the future designers because the design is based on materials, colors, and shape. And these three features are expressed perfectly by hanbok. 프랑스의 패션 흐름을 주도하는 프레타포르테. 전 세계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봄, 여름 두 차례 새로운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는 프레타포르테의 패션 박람회가 지난해로 100회를 맞았습니다. 역사적인 프레타포르테의 100번째 컬렉션에서 주목을 끌었던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한복 특별전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치파오나 일본의 기모노에 비해 한복은 아직까지 세계 패션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옷.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지의 옷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만큼 산업 영역에서도 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프레타포르테가 한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C'est-à-dire qu'on considère qu'un pays est bon en création s'il exploite bien toutes ses origines. Donc un Coréen doit exploiter sa création à partir de ses origines, c'est-à-dire le hanbok. Pour nous, ça fait partie des éléments de base. La consommation doit toujours être issue, à notre sens, doit toujours être issue de sa propre culture. Donc la culture, en Corée, le vêtement, c'est le hanbok. 한국의 패션이 성공하려면 그것은 전통의 옷 한복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은 어쩌면 한복의 가능성과 숙제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Donc aujourd'hui, oui. Dans 30 ans, je ne sais pas. C'est toute une évolution qui doit se faire à partir de sa propre culture. Donc l'idée code de la mode, il y aura toujours une référence à ce code-là. Parce que dans le hanbok, vous cachez des formes, vous précisez un peu aussi le comportement traditionnel de la coréenne ou du coréen. Donc c'est ça aussi qui est intéressant. Mais ça demande complètement à être interprété. Ces règles de vie traduites dans le hanbok doivent être interprétées d'une façon moderne. Ce ne sera plus le même hanbok. 프랑스의 디자이너 규스타보 랭스. 2005년 여름 프레타포르테에서 그가 선보인 작품은 한복의 패션 코드를 응용한 모던하고 새로운 디자인 작품이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거리에서 고건축물에서 한국의 자연에서 한복을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그려내는 것들은 우리의 한복들. 한복의 형태를 응용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복의 선과 구조가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Et lorsque j'étais dans un parc à Séoul, dans le parc impérial, près du palais impérial, il y avait une jeune femme qui portait un hanbok. Il y a eu un coup de vent. Et sa jupe, elle a commencé à tourner autour de son corps. Et alors j'ai vu ces vêtements qui étaient travaillés par le vent. Et c'est là où j'ai eu l'idée de faire les vêtements que j'ai présentés au salon du prêt-à-porter. 한국의 자연이 옷에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Ces vêtements ont été faits d'après les notes que j'avais prises à Séoul. D'une part, la forme des manches. Elles expriment les reliefs, les montagnes. J'ai trouvé une façon de faire le nœud, c'est-à-dire pour exprimer les nœuds du hanbok. Bon, la robe que j'ai présentée n'est pas celle-ci, mais celle-ci est une robe de la dernière collection inspirée du modèle que j'ai présenté au prêt-à-porter. C'est-à-dire tous les volumes, il est tourné comme si la personne avait pris un coup de vent. Et cette bande de cuir, qui est le même principe que celui-là, vient surpiquer et plaquer la robe.
Et ça, c'est pareil, c'est du cuir sur piqué. Ce qui fait que les vêtements que j'ai faits pour l'exposition de Jeonbok m'a permis de faire d'autres choses pour des collections ultérieures. 한복의 기본선을 유지했는데 가죽을 소재로 삼아 독특한 현대적 미감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Moi, j'ai voulu travailler les cuirs aussi parce que c'est un matériau que les jeunes aiment beaucoup. Et c'est pour ça que j'ai voulu faire ça en cuir, pour montrer aux jeunes que l'hanbok peut être un vêtement pas toujours en soie, rose, au vert, au jaune, des couleurs comme on fait généralement, mais quelque chose qui soit très mode, en fait, très up-to-date. Parce qu'ils ne voyaient plus un hanbok. Ils voyaient un vêtement inspiré du hanbok, mais qui n'était plus le hanbok. Parce que du fait que ça soit en cuir, que ça soit noir, mais c'est plus du hanbok. Le hanbok traditionnel, je veux dire par ça. 젊은 남자들에게 잘 어울릴 법한 가죽 한복. 그런데 이런 시도가 한복을 아는 한국인이 아닌 프랑스 디자이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Je me disais comment adapter ces vêtements à la vie de tous les jours. Mais je pense qu'il faut les traiter plus par les détails et pas par les vêtements en entier. Parce qu'autrement, ça reste vraiment un vêtement de cérémonie, un vêtement d'apparat. 실제로 서구 유명 디자이너들의 옷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한복의 선과 디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이너 마르니의 작품을 그 예로 살펴볼까요? J'ai choisi Marni, qui a su mélanger d'une façon subtile ces trois couleurs. On retrouve la forme un petit peu évasée, généreuse du costume coréen, et surtout cette découpe, cet empiècement poitrine, qui est vraiment marquant du costume coréen. On ne le retrouve pas dans d'autres costumes traditionnels. Donc ces quelques éléments, elle a su les moderniser, de même que ce grand sautoir qui est tendance, ces grands colliers généreux, le moderniser et arriver justement à avoir une tenue subtile, raffinée et qui est pour moi le message un petit peu du costume coréen. 뉴욕을 대표하는 브랜드 도나 카른, 이탈리아 명품 안토니오 마라스, 프랑스 명품 클로에,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명품 브랜드에서 뜻밖에도 한복의 특징들이 쉽게 읽혀집니다. 우리가 밀어내고 외면한 사이 한복의 진화가 나라 밖에서 먼저 시작돼 버린 것은 아닐까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라든가 그들의 문화를 유럽 디자이너로서 유럽 사람으로서 유럽 디자이너로서 자기가 소화를 시켜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 해가지고 3을, 그 3이라는 숫자를 이 유럽 디자이너는 만들어내요. 명품 브랜드에 깔린 한복 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패션 브랜드 액조의 대표 조은경 씨의 성공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st-ce qu'on fait un rappel sur cette partie-là? Après, on a fait, Morad avait fait. 2000년 론칭 당시 파리 프레타포르테에서 역대 최대 주문량을 일궈내 프랑스의 패션계를 놀라게 했던 젊은 디자이너. 이후로도 계속해서 프랑스 패션 시장에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 2007년 여름, 봄, 여름 컬렉션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10월 달에 저희가 패션쇼도 하고, 우리 바이어들이나 그리고 소비자들 선보일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감성에 익숙한 패션계에서 젊은 한국 디자이너가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성공 요인으로 한결같이 지적되는 디자인 요소는 바로 동양적인 선과 문양이었습니다. 서양 디자이너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패션 미감, 한복에 기초한 디자인 미학이 세계 시장에 먹혀들었다는 것입니다. 1순위 효과는 있어요. 아주 한국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근데 그 사람들 문화에 파고들어서 오랫동안 한국의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지속력이 중요한데, 이런 지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대 사람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디자인 아이템이 필요한 거죠. 그녀의 옷에서 우리 옷 한복이 직접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그녀의 옷에서 동양을 느낀다고 합니다. 형태는 녹여져서 튀어나지 않지만 우리 옷을 알고 갔기에 그 내면 세계와 미학이 담겨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그녀는 우리의 전통 옷에서 문화적 가능성을 남들보다 먼저 찾아낸 것이 아닐까요? 그런 아름다움을 제가 한국미를 표현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걸 표현하려고 의도적으로는 좀 애들을 썼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조금 더 새로운 것, 은근한 동양미로 제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굉장히 모던하지만 그 모던함에 익숙해졌던 분이 보면은 왠지 동양적인 뭔가 느낌이 있다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라인을 보면은 사실은 유로피안 라인이지만 소재나 이런 것은 동양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뭐 실크 공단이나 이런 것을 썼기 때문에 한국적인 느낌을 은근히 줄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인사동 거리. 돌실라이라는 생활 한복으로 출발해 한복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는 우리 옷 브랜드 2세 매장이 있습니다. 기존의 생활 한복보다 한결 디자인이 다양해진 옷들이 보이는데 전통 한복에서 벗어난 디자인이긴 하지만 서구적이라기보다는 동양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통차 모임이나 국악 연주자들이 곧잘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생활 한복으로 한복의 일상화를 주도했던 2세 대표 정경아 씨.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물론 서양적인 옷을 전공을 했지만 옛 조상들이 배틀로 짠을 손으로 짠 그 면 있죠. 무면이라고 하는 소재를 딱 접하고서 그 소재가 주는 어떤 매력에 정말 빠져버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옷을 시작을 한 거죠. 형태의 답습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에게 해가 되지 않았던 우리 옷의 정신을 이어가려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서양의 디자이너와 차별하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런 자연지향적, 생태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 저는 그 속에 굉장히 무수한 지혜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혜들을 내가 이 옷에 표현하고 싶은 거죠. 지난 여름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한복을 소재로 한 색다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옷들을 한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한복과는 동떨어진 옷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복에 대한 접근은 이미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뭐 솔기 부분이나 이렇게 손으로 바느질한 또 이렇게 왜 단추 같은 데에 그 바느질해서 내놓은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전통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한복을 손수 지어 입던 어머니 세대들에게 이 옷들은 어쩌면 전혀 한복 같지 않은 한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복의 진화를 막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개성적인 변화를 거듭하면서 한복은 개성을 중시하는 지금 이 시대와 만나는 중일 테니까요. 하나의 스타일이 이 시대 21세기에 입혀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클래식하게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지라는 이름으로 약간 자유분방하게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에로틱하게 선정적인 옷차림도 가능하고 이렇게 다양한 옷차림들이 있는 이 시대에 의복의 형태라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무지 다양한데 그런 가운데서 한복의 유형도 그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한복의 아름다움이 그 각 요소, 각 스타일마다 또 접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게서는 먼 부담스런 옛날 옷이 아니라 입고 싶은 옷으로 한복을 입고 느끼면서 우리는 옷을 되찾고 우리 옷이 간직해온 정신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양이라든가 우리의 그 전통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국적인 것이라고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기능뿐만 아니라 그 옷에 담겨 있는 정신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 전반을 갖다가 이렇게 먹혀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재창조를 해야죠. Il y a une disposition en Corée à la concentration, à la musique, à écouter les vibrations du temps, les vibrations de l'air, la sensibilité. Et je pense que c'est ce que recherchent aujourd'hui les Occidentaux. Et je pense que c'est aux Coréens, à travers la mode, de retrouver à l'intérieur d'eux-mêmes cette force pour la traduire dans un vêtement. Et pas essayer d'un côté ni de reproduire des formes, mais être plus dans l'esprit des choses, l'esprit d'une philosophie. 역사 교과서에서나 만났던 옷들. 분명 우리의 것이었는데도 우리 것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느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우리 옷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리를 풍요롭게 해주던 우리 옷의 그 넉넉한 품을 다시 만나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름다웠던 우리 옷, 그 아름다움 속에 깊이 스며있던 사람을 우선하는 정신을 이 시대 문화의 자산으로 삼아낼 길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 옷 한복에 잃어버린 우리 문화를 회복할 열쇠가 있지 않을까요?